예, 어느덧 7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 투자 정보 업데이트 그리고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.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이번 주 조금 치고받고 이쪽으로 보십니까? 네.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을 약간 위쪽으로 보시냐고요. 위에 죄송합니다. 네, 뭐 좋게 봅니다만은 네.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달팽이가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게 네. 움직일 거라고. 네. 달팽이가 뛰지 못하잖아요. 네, 네. 계단도 이렇게 잠깐 멈추기도 하고. 네. 스네일 스페이스. 네. 네. 달팽이의 올라가는 속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거북이가 목적지에 도착한다. 이 얘기가 생각나는. 토끼는 이제 다 딴 데로 뛰어간답니다. 목적지로 안 가고. 이제 꾸준한 어떤 조정 속의 상승을 예상하셨는데 네. 미국이 지난주에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고요. 네네. 실적 발표 시즌도 스타트가 됐습니다. 먼저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쨌든 물가는 이제 조금 한숨 돌린 거죠? 그렇죠. 예. 큰 이슈는 당분간 아닌 것처럼. 네. 예. 그래서 일단 물가 관련되는 지수가 나왔지 않습니까? CPI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CPI도 그렇고 PPI도 just good enough 적당했다. 이제 CPI는 근원이 5 이하로 나왔고 헤드라인이 3 저스트하게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예상보다 약간 낮게 나와.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PPI는 사실은요. PPI가 CPI하고 선행한다는 거는 PPI가 마이너스 되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. 근데 PPI가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.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. 그렇죠. 기업들이 제대로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니까 PPI 보시면 0.4, 0.2에서 0.1, 0.2 됐잖아요. 네. just 여기까지입니다. 마이너스 0.2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. 좋은 게 아니군요. 중국도 오늘 뭐 아까 좀 전에 지표가 나온 것 같은데 네. 뭐 저 EQ, GDP도 그렇고 뭐 생산도 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. 이게 많이 나쁘게 나면 안 좋은 거거든요. 근데 딱 저스트하고 CPI 좋다는 거죠. 물론 이게 작년에 기저 효과, 그 유가에 대한 기저 효과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. 네. 하지만 어쨌든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적을 보시면 그런데 금요일 날은 이틀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. 근데 은행은 괜찮았어요. 은행은 JP모건이나 기타 한 세 군데가 나왔는데 JP모건은 확실히 실적이 좋았고 서프라이즈 했고 커멘트도 소비자들이 슬로우하지만 소비하고 있다. 좋게 나왔어요. 예상도 한 20%, 40% 나왔고. 근데 웰스파고는 쏘쏘했고요. 시티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. 시티는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. 예상 대비했을 때 뭐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되는데 커멘트한 게 있어요. 소비자들이 좀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. 그러니까 시티하고 여기 JP모건하고는 좀 커멘트가 다르죠. 그래서 은행도 자기네가 하고 있는 소매금융하고 여러 가지 IB라든지 익스포저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걸 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 쪽에서는 JP모건 쪽에 힘을 주고 있지만은 은행별로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근데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. 미국장이. 그거는 타이밍상 그렇기도 하지만 요 지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잘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다. 한 65 정도인데 72가 나왔다. 해석을 하면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.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가 내려가지가 않고 조금 올라왔네요. 그러니까 그 연준 이사 중에 매파라고 불리는 크리스퍼 월러 그 분은 인플레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번 더 0.2, 0.5%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. 이런 코멘트들이 마침 이틀간 랠리에 대해서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 기술주들 실적 발표를 한다고 이제 앞서 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. 국내에서는 이미 좀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가장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. 그죠? 네. 이스페타시스 쫓아가고 이 HBM 인공지능의 AI 반도체가 뜨거웠는데요. 큰 흐름에서 이제 삼성, SK 하이닉스가 앞서간다고 보고 있고, 그렇죠. 삼성이 그 시장을 우리가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기싸움이 팽팽한 모양이죠. 뭐 기싸움을 하든 뭐하든 간에 수혜는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소부장들, PCB 관련된 대덕전자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? 사실은 조금 빨리 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저기 그 한미반도체나 대덕전자나 한 놈이 가니까 한쪽이 나도 가야 돼 이러는 거거든요.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얘기한 거 중에서 하이닉스 얘기한 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
일단은 보통 얘기할 때 AI 서버가 잘 나가면 기존 서버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.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자기네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MD하고 옛날부터 많이 해온 건데 오랫동안 금방 이게 생태계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약간의 그 한미반도체 관련되는 건데 후공정 패키지단에서 이게 매스 리플로우라고 있어요. 이제는 그 본딩하는 방식이 있는데 요즘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무슨 본딩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는 TC 본딩이라 해갖고 템퍼리처하고 그 압력 갖고 하는 본드인데 그 다음어서 하이닉스가 새롭게 하는 게 MRMUF 방식이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요거가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다른 업체가 되는 것인지 지켜봐야 돼요.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는 지금 TC 본딩이 기본적으로 현재는 주력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주가를 가는데 그 다음 단계에 이런 거라든지 또 다른 그 3차원 그 본딩, 2.5G 본딩, 하이브리드 본딩 갈 때 한미반도체 계속 간다면은 목표 주가는 더 올릴 수도 있겠는데 그 업사이드를 보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코멘트가 있었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패키지장에서 MRMUF도 한번 나중에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. Mass Reflow 이게 멀티 이게 언더필 뭐 이런 쪽인데요.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. 어쨌든 그 삼성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졌지만은 삼성이 비메모리이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디메모리 메모리 같이 파운드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경쟁사 삼성전자가 메모리 로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본다. 엔비디아라든지 자기 고객 입장에서는 엔비디아, TSMC,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분야별로 협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가 그래서 마켓쉐어가 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인데 삼성전자가 아니다. 우리가 앞섰다.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발 늦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누굽니까? 6개월, 1년 계속 이렇게 뒤처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. 해가 바뀌면 기회는 열려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누가 됐든 간에 시장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블 이상 간다.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HBM3E 또 지금 HBM3에서 좀 확장하는 다음 단계 모델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하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 관전하면서 밑에 단의 기업들은 오히려 좋다. 네, 먼저 가는 거죠. 네. 올해 다 시세를 뿜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번 주 그러면 이제 이슈들을 봐야 될 텐데요. 네.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이제 그 기술주들의 실적을 많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포함해서 주목할 이슈들 네. 점검해 주십시오. 이슈는 일단 그 전반적인 그 물가에 대해서는 마무리됐어요. 네네. 다만 이제 3% 나왔는데 앞으로 7, 8, 9, 10월 갈 때마다 유가가 조금 올라오면은 사실은 연말로 갈수록 헤드라인 CPI는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. 이런 거 한켠에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있고 그렇죠. 또 하나는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재고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신제품으로 가격을 전가한다든지 하면서 기업의 해자를 보여주는 업체는 비록 2분기 실적이 나쁘더라도 많이 걸림돌이 안 될 수 있어요. 왜? 3Q, 4Q 좋아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. 그래서 기업별로 가격 전가를 가져가는 업체들은 침체가 오더라도 좀 늦어졌다는 걸 보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매크로가 다운됐지만은 근본적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줄다리기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. 개별적으로 2분기 실적 자체가 아니고 2분기 실적 때 3분기 이후를 볼 수 있는 가격의 파워 이거를 보시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시장 전체적으로는 저는 봤을 때 현재 2620, 650이 우리 매크로 컨선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도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점차 아까 새마을금고나 부동산 PF는 국가가 정부가 지금 막으려는 게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이 2번, 3번만 아니라면은 중국발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. 이 정도 갖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팽이 기어오르듯이 해서 3분기 중에 2,700을 터치하는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. 예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조합이라면은 한 섹터가 아니고 섹터의 상승 범위가 조금은 확대되면서 하단은 2,500을 지지하는 이런 식으로 9월 초까지 상승 기조를 조금은 더 유지할 것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. 섹터적으로 본다면은 AI는 일부는 단기 과열인 것 같고요. 하지만
분명히 아까 삼성하이닉스의 수혜를 받는 밑에 단의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그래도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의 캐펙스 관련된 전력주라든지 인터넷에 관련돼서 실적이 괜찮고 AI 기대되는 이런 주식들은 반도체하고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시장을 지지한다면 쉽게 2,500대로 내려가지는 않고 2,600은 유지하는 선으로 갈 것 같아요. 다만 단기적으로 조선이 많이 오른 거 이런 측면에서 그 단기 플레이에 너무 민감하신 분은 좀 숨고르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인터넷이랑 조금 전에 소비였나요? 의류도 있었는데 인터넷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좀 올라오고요. 그런 종목이죠. 그 부분이랑 아까 두 가지 좀 또 코멘트 캐펙스는 전력 쪽입니다. 네. 미국이 캐펙스 투자하죠. 네.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뭐 하는데 다 전력이 부족하거든요. 전력과는 전력기기, 뭐 전선 이런 주식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여져요. 중장기 추세가. 그래서 추세적으로 중장기는 캐펙스가 더 맞고요. 그 전력이나 신재생. 좀 단기적으로 빨리 오는 건 조선주는 좀 쉴 수도 있고. 하지만 반도체 중심에서 인터넷, 그 다음에 일부 저점 찾기가 지속이 되면은 장 자체는 2,600선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. 여기는 안 적었으면 자동차도 중요합니다. 자동차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. 2분기 실적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, 얼마 전에 나온 신제품이 나온 것도 있죠. 아이오닉 5 N도 있고 하는데 자동차 그 앞에 단이 갈 것인지 뒤에 단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주식이 갈 것인지에 따라서 자동차 힘을 보태줄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로 말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2,650에 700 가는 게 많으냐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. 우리 2차 전지 관련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로 보면은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 화학, LG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. 이런 쪽도 사실은 숨고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, 조선, 반도체, 일부 신재생의 전력, 인터넷 반도 이렇게 하면은 2,650에서 2,700 요 사이를 계속 트라이하는 그런 흐름이 8월 한 중후반까지는 지속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8월 중후반에 우리 뭐가 있죠? 잭슨홀 미팅 있지 않습니까? 잭슨홀 미팅까지는 근본적으로 스탠스가 경기 스탠스가 바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좀 갑갑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일정 지표 가져오신 거 잠깐 보고 정리해 주세요. 그런 시점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중요하죠. 실적 일전에 오늘 좀 전에 나왔습니다. 2, 4분기 GDP 중국 포함해서 나쁘게 나왔네요. 6%대가 나온 것 같고 정확히 못 봤습니다. 소매 판매도 2%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다 나빴거든요.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부양을 얼마나 할 수 있냐, 부양책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. 지표적으로는 19일 날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0일 되겠습니다. 미국의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의 또 한 축이 뭐냐면은 임금 말고 주택 경기죠. 주택 경기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전월보다는 내려가게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의외로 잘 나오는지 요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의 실적은 내일 BOA와 보건소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시간은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새벽에. 미국 시간으로는 19일 날 아침 또는 저녁에 나오는데 테슬라 실적. 가이던스. 매우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캐터필라. 산업재.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업체 1등인 ASML. 마지막으로 넷플릭스. 요 굵직굵직하고 각각의 섹터에 의미 있는 주식들이 19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20일 날 새벽에는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영향을 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금요일 아침이 되겠는데 미국의 소비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P&G, 프락터 앤 갬블하고 그다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업체 실적까지 점검하시면 대략적으로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, 하이닉스 뭐 기타 등등 주가에 대한 민감도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는 실적에 대한 가늠을 이번 주에 마감을 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그 2분기 GDP 성장률 아까 자막 혹시 만드신 거 있나요? 6.3%입니다. 7% 이상 봤는데 그죠? 7% 봤는데 내려갔죠. 안 좋게 나왔죠. 7점 제가 보는 건 7.3, 7.23 정도 봤던 거. 7은 나온다고 봤습니다. 그런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.3%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. 중국이 좀 돌아서 줘야 여기서 이제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중국 모멘텀이 뭐 여간해서 안 올라오는 상황들입니다.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이슈 일정 포인트들 전략까지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